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엑셀 공개 문제 3회의 작성 조건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 시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 서식은 20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차종을 구하는 문제인데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버스, B이면 승합차, C이면 승용차로 표시하시오. 자, 코드의 첫 문자에 따라서 버스, 승합차, 승용차가 나타나도록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구하려면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할까요? 자,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구해줄 수 있는 if 함수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여기 코드의 첫 문자가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코드들을 보면, 자, A, B, C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A-4, 뭐 C-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첫 글자를 따서 이게 A이면 B이면 C이면 이런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이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if 함수는 자, 조건이 몇 개죠? A이면 B이면 C이면 자, 조건이 3개이기 때문에 if는 2개가 들어가야 돼요. if가 2개가 들어간 다중 if문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공식을 먼저 살펴보자면 if 만약에 이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참 1값을 나타내고 또다시 if 자, 조건 2를 만족하면 참 2값을 나타내고 자, 조건 1도 조건 2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짓값을 나타내라. 가로 2개를 닫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 1이 뭐예요?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이게 조건 1이에요. 참 1은 뭐죠? 버스를 나타내라. 조건 2는요? B이면, 뭐가 B이면이죠? 앞에 이게 생략됐어요. 코드의 첫 문자가 B이면 이게 조건 2고요. 자, 조건 1을 만족하면 뭐를 나타내래요? 승합차를 나타내고 참 2는 승합차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C이면이라는 조건은 생략해도 돼요. 여기에 if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또 if가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A도 B도 아니면 승용차로 표시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짓값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승용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요렇게 한번 구해볼 건데, 근데 문제는 if 함수만으로는 구할 수 없어요. 코드의 첫 문자가 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조건에 left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left 함수는요, 왼쪽에 있는 문자열을 추출을 해줄 수 있는 함수죠. 우리 문자열. 자,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셀 중에 혹은 문자의 개수만큼 추출해라. 자, 그래서 내가 임의의 셀에 equal left 하고 자, 내가 원하는 셀을 선택하고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해라. 자, 비회사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서 나타내라. 그러면 자, 요 한 글자만 나타나는 거. 그쵸? 만약에 왼쪽에서 2글자를 추출해서 나타내라. 그럼 왼쪽에서 2글자인 A하고 하이픈까지. 3이면 3글자. 그쵸? 뭐 4, 5는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겠죠. 자, 요게 바로 left 함수예요. 자, 그러면 자, 이 left 함수를요. 어디 안에요? 각각의 조건에 이 left 함수가 포함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이를 하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들을 잘 보시면서 자, 우리 C의 4셀에 자,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버스부터 해볼게요. 자, equal if 가로 열고 만약에
네 줄에 있는 코드가 A이면인데 이 코드에 A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레프트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레프트 가로 열고 자, 네 줄에 있는 자, B의 샷셀 중에 몇 글자가? 쉼표 한 글자가. 자, if 함수는요, 아직 요 조건 1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레프트 함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자열, 쉼표, 문자의 개수. 문자열이 있는 셀을 선택했고, 그리고 쉼표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라. 오케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는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B의 샷셀의 한 글자가 자, 조건이 아직 안 끝났어요. 뭐이면? equal A이면. 자, A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반드시 넣고 A이면 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조건 1이에요. B의 샷셀의 왼쪽에서 한 글자가 A이면 쉼표. 자, 참 1이 뭐라 그랬어요? A를 만족하면 버스. 자, 그래서 쉼표 하시고 참 1 값인 버스 큰 따옴표 닫고 쉼표까지.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조건 2는요. B면 승합차예요. 그럼 얘를 또 if 가로 열고 레프트 또 하고 B의 4,1 요거 하기 힘들어요. 그럼 요거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디부터? if부터 마지막 쉼표까지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하시던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셔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 V는 뒷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조건은 그럼 만약에 B의 사의 첫 번째 글자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A가 아니라 뭐예요? B면. 자, 얘를 블록 잡고 그냥 지우고 B라고 쓰셔도 되고 블록 잡고 B라고 입력해 주셔도 좋아요. B이면 승합차. 자, 저는 얘도 버스도 블록 잡고 한영키 누르고 승합차. 그럼 버스가 지워지면서 승합차가 입력이 됩니다. 자, 쉼표 끝에 자 B의 사의 첫 글자가 A도 아니에요. 그쵸? B도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승용차. 마지막은 거짓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승용차도 큰 따옴표 넣어서 승용차. 자, 가로를 두 개를 닫아주세요. 이 닫는 두 개의 가로는 if에 대한, 요 레프트는 이미 다 닫았어요. if에 대한 두 개의 가로를 마지막에 닫아주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B의 사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조건 1. 그러면 버스를 나타내고 참일. 자, 만약에 B의 사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자, 요거는 조건 2. 그러면 뭐예요? 승합차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를 나타내라. 자,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첫 번째는요, 차종이 버스가 나왔어요. 왜냐면 코드가 A니까. 자, 요거는, 자, 우리 C의 4셀에서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자, C의 23셀까지, 자, 이렇게 드래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대여일은 반납일자에서 빼기 대여일자 더하기 1이래요. 그쵸?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의 4셀을 선택하셔서 이퀄. 자, 2의 4에서 반납일자에서 빼기. 자, 대여일자. 4줄의 대여일자예요. 4줄의 대여일자에서 클릭. 뒤에 4를 빼고
더하기 1을 합니다. 그쵸? 반납일자에서 대여일자를 뺀 값에 1을 더해서 나타내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엔터 해보죠. 자, 대여일이 21로 나와 있어요. 얘도 채우기 핸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다 구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셔도 좋아요. 자, 저는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G의 4셀로 가셔서 자, 3번 봅니다. 차종이 승용차면 15만 원, 승합차이면 20만 원, 버스이면 40만 원으로 나타내라. 자, 요거는 뭐예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자, 우리 아까 구했던 조건이 두 개가 있는 자, if 함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자, 구해 보시면 좋아요. 조건은 뭐예요? 차종이 승용차이면 조건 1. 참은 뭐예요? 15만 원.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원까지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값만 적어주셔야지만 계산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조건 2는 승합차이면 뭐가? 차종이 승합차이면. 참이는 20만 원. 그렇지 않으면 버스이면이라는 조건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거짓값은 뭐예요? 40만 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4셀을 선택해 주시고 자, equal if 가로 열고 차종이 승용차이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줄에 있는 차종이에요. C의 4가 뭐이면? 승용차이면 네 줄에 있는 차종이 승용차이면 자, 뭐뭐이면 뭐예요, 여러분? 자, 요거 한 번만 더 정리요. 자, 이상은 뭐예요?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 그쵸? 초과는 뭐죠? 크다. 미만은 뭐지요? 작다. 자, 뭐뭐 같다. 뭐뭐이면 이퀄이에요. 그쵸?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 비교 연산자. 자, 그러면 자, 다시 equal if 가로 열고 자, 네 줄에 있는 차종이 뭐뭐이면 equal 뭐이면 승용차이면 그쵸? 큰 따옴표 하시고 승용차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요. 자, 조건 1이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조건 1이 끝났어요? 그럼 쉼표 참일은 뭐예요? 승용차인 거를 만족하면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5만 원, 여기에 쉼표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와요.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자, 숫자만 이렇게 입력하시고 쉼표. 복사할까요, 여러분? 그냥 또 치셔도 돼요. if부터 쉼표까지. 자, if에서 쉼표까지 드래그 하셔서 자, 컨트롤 C 복사. 자, 뒤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자, 이번에는 뭐예요? 승합차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용만 블록 잡아서 승합 아이고 오타 났네. 자, 승합차이면 그럼 뭐래요? 20만 원. 자, 앞에 1, 5만 블록 잡아서 2, 0으로 바꿔주면 되죠. 20만 원. 반드시 제대로 맞는지 0의 숫자도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쉼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버스이면 40만 원이잖아요. 자, 40,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가로가 2개 있기 때문에 if 마지막에 2번을 닫아주십시오. 자, 볼게요. 자, C의 4. 차종이 승용차이면 15만 원을 나타내고 자, 차종이 승합차이면 20만 원을 나타내고 자,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은 40만 원을 나타내라. 자, 됐나요? 좋아요. 됐으면 엔터. 자, 탭키를 누르면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탭키를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채우기 핸들 저는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채우기 핸들은 이따가 하고요. 자, 우리 부가요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요금도요. 자, 마찬가지. 자, 부가요금 얼핏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부가요금은 대여일 곱하기 부가세를 곱하래요. 자, 그럼 대여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지만, 그쵸? 부가세 같은 경우에 없어요. 그쵸? 부가세 필드가 없어요.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단 부가세는 승용차이면 10,000원, 승합차이면 50,000원, 버스이면 80,000원을 나타내래요. 자, 그러면 자, 대여일 곱하기는 그대로 대여일 곱하기를 하되 여기에 있는 이 부가세는 뭐냐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이 또 3개니까 이 공식 그대로 이 부가세를 구해줘. 승용차이면 10,000원을 곱하고 승합차이면 50,000원을 곱하고 버스이면 80,000원을 곱해라 하고서 이 부가세의 if 함수로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H의 4셀에 equal 대여일이에요. 여러분. 대여일을 곱해요. 자, 그럼 있는 거는 곱해요. 요 부가세는 없지만 대여일은 F의 4셀에 있잖아요. 4줄에 있는 F의 4셀에 곱하기. 부가세 곱하려고 하니까 부가세가 없네요. 자, 근데 여기 부가세 승용차이면 10,000원, 승합차이면 50,000원. 자, 그럼 여기에 바로 if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인 if 함수를 사용해서 자, if 가로 열고 자, 부가세 같이 곱하는데 곱하는 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어떨 땐 10,000원, 어떨 땐 50,000원, 어떨 땐 80,000원이에요. 자, 일단 승용차이면 4줄에 있는 차종이죠. 여기 승용차, 승합차, 버스가 있는 건 차종이니까. 그쵸? C의 4가 equal 뭐이면 승용차이면 쉼표 조건 하나 끝났어요? 그럼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 10,000원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넣어서 이렇게 10,000원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결과는 나타나요. 근데 이 값은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기는 나오죠. 근데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대로 하시고 쉼표. 자, 조건 1과 조건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if부터 쉼표까지 우리 그대로 복사해서 블록 잡고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오른쪽 복사. 자, 붙여넣기는 이 블록 잡은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얘가 사라져요. 자, 끝에다 두고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에 요 붙여넣기. 자, 두 번째 조건은 승합차이면 50,000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꾸고 자, 10,000원을 50,000원으로 바꿔요. 그쵸? 자, 그렇지 않으면 80,000원. 자, 마지막에 80,000원. 자, 가로 2개를 닫아주세요. 자, 가로 2개를 닫아서. 그쵸? 아니면 가로를 안 닫아도 돼요, 여러분. 안 닫고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닫혀요. 그쵸?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닫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예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F의 4셀 대여일과 곱하는데 만약에 승용차이면 10,000원을 곱하고 그쵸? 승합차이면 50,000원을 곱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죠. 버스이면 80,000원을 곱해라. 그쵸?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요금이 자, 이렇게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합계금액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요금 더하기 부가요금으로 합계금액을 구해보래요. 자, 우리 I의 4셀을 선택해 주시고 이퀄 계산할 거예요. 뭐를요? 기본요금 G의 4셀에서 더하기
h의 삿세를 더한 값을 자, 엔터 나타내겠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6번 종합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 대여자, 코드 맨 앞자리, 대여일을 concatenate 그리고 left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해서 얘와 같이 표시하시오. 얘는 대여자, 이나요가 나오고 그리고 코드의 맨 앞자리 한 자리, 우리 아까 left 함수 사용해서 한 자리를 추출하고 자, 그리고 대여일과 그 뒤에 1이라는 문자열까지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중간중간 콜론으로 이렇게 같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얘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각 연결하는 함수인 concatenate 함수와 그리고 왼쪽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추출해 줄 수 있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concatenate의 공식은 자, 연결하고자 하는 연결 대상을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쭉쭉쭉쭉 더 많이 있으면 각각 쉼표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eft 함수는 아까도 우리가 해봤지만 자, 왼쪽에 있는 자, 문자열이나 아니면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셀 안에서 그 개수만큼 추출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할 게 여러분 여기는 이제 대여자, 코드 맨 앞자리, 한 자리 대여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대여자 그리고 콜론, 코드 앞자리 한 자리, 콜론, 그리고 대여일, 그리고 1이라는 글자를, 문자열을 우리는 연결을 해야 돼요. 그쵸? 하나로 연결을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J의 4셀에 equal 자, CON까지 입력하시면 함수 보이시지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자, 첫 번째 연결 대상은 여러분 대여자예요, 대여자. 그럼 네 줄에 있는 대여자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네 줄에 있는 대여자를 클릭하시고 쉼표. 자, 우리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콜론이잖아요, 콜론. 자, 근데 콜론은 문자열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아닌 것들은 다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넣고 키보드에 있는 콜론을 찍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지정을 안 하면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자, 그 다음에 또 쉼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코드 맨 앞자리 한 자리는 자, 여기 코드를 그냥 B의 삿세를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자리만 추출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left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left 가로 열고 어느 셀에서 한 자리인가요? 쭉쭉쭉쭉쭉 코드에서 자, 요 코드에서 코드 셀에 들어가 있는 요 문자열에서 쉼표 한 자리를 추출해라. 자, 우리 left 함수는 끝났어요. 그쵸?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줘요. 자, 우리 concatenate 함수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함수로 대여자를 연결했고 콜론을 연결했고 그리고 코드의 앞 한 자리를 또 연결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구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콜론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쉼표 하시고 자, 큰 따옴표 넣고 콜론을 집어넣어 주시고 자, 또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각각의 연결 대상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자, 21. 자, 대여일은 네 줄에 있는 F의 삿셀이에요. 근데 여기에 21이라고 한글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끝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요대로 만약에 엔터를 한다라면 여기 1이라는 글자를 제외한 부분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1이라는 문자열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위해서 쉼표, 큰 따옴표 하시고 자, 이렇게 1이라는 문자열까지 자,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자, 엔터 해볼게요. 자, 가로를
마지막에 안 닫고 엔터 했더니 이렇게 수정하겠다고 물어봅니다. 자, 예 할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름 들어갔고요. 콜론 들어갔고요. 자, 코드에 한 자리 추출됐고요. 콜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여일 들어갔고 1이라는 문자열까지. 자, 요거 열을 조금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2열을 더블 클릭 사이에서 혹은 드래그 하셔서. 자, 다른 것들도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 열의 너비는 적당하게 자유하게 여러분들 조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6번까지 구하신 상태에서 자, F의 4에서 J의 4까지 드래그 하셔서 채우기 핸들 쭉 끌어볼게요. J의 23셀까지 자, 이렇게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승용차 요금의 합계. 자, 우리 이 승용차 요금의 합계를 구하는데요. 작업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7번 문제 대여일부터 합계 금액까지 승용차 요금의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 어떤 함수? SUMIF 또는 SUMIFS 함수를 이용하래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차종이 승용차인 각 항목별 합계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승용차인. 자,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죠? 구하시면 됩니다. 자, SUMIF 함수의 공식은 equal SUMIF. 자, 조건 범위 중에 조건을 자, 조건은 셀을 참조하지 않을 때는 큰 따옴표를 눌러주시는데 우리는 요 셀을 참조할 거기 때문에 그냥 조건이에요. 쉼표 합계 범위. 조건 범위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린 조건 범위가 어디인지 일단은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차종 중에 C의 4에서 C의 23이 조건 범위예요. 왜냐하면 요 승용차가 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 범위 안에. 자, C의 4에서 C의 23 중에 자, 조건은 뭐냐면 승용차예요. 승용차. 요 각각의 요 승용차. 요 각각의 승용차가 있는 그쵸? 근데 이 조건을 큰 따옴표 하시고 승용차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얘를 구하고 이렇게 끌어서 다른 아이들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셀을 이 C의 24셀에 있는 자 요거를 참조하셔서 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안 그러면 다 일일이 구하셔야 되니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승용차의 합계 범위는 뭐예요? 대여일에는 이 승용차의 대여일만 합계를 내서 구하고 기본 요금은 승용차의 기본 요금만 더해서 구하고 부가요금 합계 금액도 마찬가지로 승용차의 부가요금과 합계 금액을 구하라. 그쵸? 우리는 대여일만 구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끌어볼 거고 그리고 승합차, 버스도 일일이 다 구해보고 나중에 승용차만 구한 다음에 한꺼번에 또 우리 혼합 참조로 또 구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의 24셀을 선택하시고 equal SUMIF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주는 SUMIF. 자, 조건 범위 뭐예요? 승용차의 요금 합계니까 일단 대여일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조건 범위는 C의 4에서 C의 23. 이 조건 범위 중에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거 하나만 구할 때는 절대 참조를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냥 내 거 하나만 구할 때. 근데 우리는 이 승용차를 구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합계 금액까지 구해지도록 끌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끌어볼 거면 얘가 이렇게 끌었을 때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C열이 D열, E열 바뀐단 말이에요. 상대 참조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조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얘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이 범위가 대여일자 이 범위로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 범위는 무조건 C의 4에서 C의 23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F4키를 눌러서 절대 꼼짝하지 마라 하고 절대 참조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C의 4에서 C의 23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심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조건. 자, 조건은 승용차예요. 승용차. 요 범위 중에 조건이 승용차인 직접 큰 따옴표로 승용차라고 입력하지 않고 C의 24셀을 자, 조건으로 지정할 거예요. 자, 이 조건도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D의 24, E의 24, F의 24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얘도 꼼짝마. 바뀌면 안 돼. 절대 꼼짝하지 말고 F4키 눌러서 그대로 C의 24가 무조건 조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절대 참조가 헷갈리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구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심표. 자, 합계 범위는 자, 지금은 대여일의 합계를 구해요. 근데 옆으로 끌었을 때는 기본요금, 부가요금, 합계 금액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대여일. 자, 쭉쭉쭉쭉 어디부터 어디까지? F의 4에서 F의 23까지 끌어서 얘를 뭐예요? 합계 범위로 잡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대여일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근데 얘는요, 절대 참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F의 4에서 F의 23이 G의 4에서 G의 23. 그리고 H의 4에서 H의 23. 그렇죠? I의 4에서 I의 23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참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됐나요? 요 상태로 두시고 엔터.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애들만 절대 참조예요. 자,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로 끌어요.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7번 문제 말고요. 8번 문제, 9번 문제가 다 썸이프로 구하는 문제예요. 단 승합차의 합계, 버스의 합계예요. 그쵸? 조건만 달라요. 그러면 일단은 요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승합차와 버스를 한번 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또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동일한 방법대로 우리 승합차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퀄 썸이프. 이번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데 승합차의 합계를 구해라. 자, 그럼 조건 범위 동일해요. 조건 범위는 C의 4에서 C의 23 중에 이 조건 범위 중에 자, 얘를 오른쪽으로 끌면 D의 4에서 D의 23 바뀌어요. 안 바뀌게 F4키. 그렇죠? 조건 범위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자, 심표. 자, 조건은 뭐예요? 승합차. 얘도 오른쪽으로 쭉 끌었을 때 D의 25, E의 25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절대 변경이 안 되는 절대 참조. 자, 심표. 그렇죠? 자, 요것만 달라요. 우리 아까는 C의 24였거든요. 자, 이번에는 뭐의 합계요? 대여일의 합계잖아요, 여기는. F의 4에서 F의 23. 근데 F의 4에서 F의 23은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기본요금, 부가요금, 합계 금액의 합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참조하면 큰일 나요. 요대로 상대 참조로 두시고 엔터. 그렇죠?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끌어요. 자, 한번 이렇게 끌어보고 원래는 이제 각각 좀 더블 클릭을 해보고요. 내가 지정한 요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요런 그 조건 범위와 조건과 그리고 합계 범위가 맞는지, 그쵸? 내가 절대값을 제대로 지정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각각 범위가 맞는지를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맞겠지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버스도 구해봅니다. 자, F의 26셀에 자, equal sum if
조건 범위 동일하게 차종 C의 4에서 C의 23인데 오른쪽으로 끌어야 되니까 F4키. 쉼표. 자, 조건은 셀을 참조할 거예요. 셀을 참조할 때는 큰 따옴표 안 들어가요. 자, C의 26. 그쵸? C의 26 얘도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D의 26 이렇게 되면 안 되죠? F4키. 쉼표.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대여일의 합계를 구하니까 F의 4에서 F의 23. 자, F의 4에서 F의 23. 자, 엔터.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끌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올 때 얘네들 요렇게 안 구하고 자, 요거는 일단은 요대로 구하실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저는 얘네들을 좀 지워볼 거예요. 자, 얘를 한꺼번에 구해볼 건데 자, 여러분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 잘 아셔야 그쵸? 요거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합참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곰PD 채널에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F의 24셀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sum if 가로 열고까지 했어요. 자, 조건 범위. 자, C의 4에서 C의 23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오른쪽으로 끌 거고 아래로 끌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자, 요 C열은요. 요 C는 열이고 숫자는 행이잖아요. 어느 부분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C의 4에서 C의 23. 자, 얘 같은 경우는 열도 고정돼야 되고 행도 고정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었을 때 D의 4, D의 23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밑으로 끌었을 때 얘네들이 이 행이 하나씩 밀려서 C의 5에서 C의 24, C의 6에서 C의 27 이런 식으로 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일단 무조건 절대참조. F4키 하나 눌러서 행도, 열도 절대참조로 조건 범위는 절대참조로 지정을 하고 쉼표.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얘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승용차 찍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조건에 요 앞에 있는 C열은 자, 얘는 C의 24고 그쵸? 얘는 C의 25고 얘는 C의 26이잖아요. 그쵸? 자, 이 C열은 이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D, E, F로 바뀌면 안 돼요. 다 C의 24, C의 25, C의 26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C열에는 절대 참조를 하고, 그쵸? 달러를 붙이고, 여기 행 같은 경우에, 24 같은 경우에는 24, 25, 26으로 바뀌어야 돼요. 얘는 바뀌는 상대 참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C열은 절대 참조, 행은 상대 참조. 두 개가 혼합됐어요. 자, 얘를 혼합 참조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F4키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렇게 행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요. 우리는 요 행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한 번 더 눌러서 자, 열에만 C열은 바뀌지.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무조건 C열은 고정되도록.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요거 합계 범위. 자, 지금은 대여일의 합계예요. 그쵸? F4에서 F의 23이 맞아요. 그쵸? 네, 자, 얘를요.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는 F가 G의 4에서 G의 23. H의 4에서 H의 23으로. 그쵸? 여기는 G열이고 H열이고 I열이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이 열 같은 경우에는 상대 참조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4에서 23 행은요. 얘를 밑으로 이렇게 끌었을 때 G의 5에서 G의 24 G의 6에서 G의 25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열은 상대 참조. 그쵸? 달러 없고 자, 행에만 달러가 붙게끔. 그쵸? 밑으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F4를 한번
두 번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행 앞에만 고정이 되고 열은 고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 그쵸? 조건은 열에만 고정. 그리고 합계 범위는 행에만 고정. 자, 엔터 할게요. 자, 동일하게 구해졌고요. 자, 얘를 오른쪽으로 쭉 끌고 다시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해서 채우기 핸들 했었던 게 한꺼번에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쉬운 방법으로 자, 얘네들도 더블 클릭해서 중간중간 얘가 맞는지 범위가 잘 맞는지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얘는 조건이 버스이고 조건 범위이고 그리고 합계 범위이고 이런 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시성이면서 코드에 1을 포함한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시오. sum product 함수. 자, 우리 11번 문제도 동일한 조건만 다르지 sum product 함수로 동일하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sum product만 나와 있지만 우리 이시성만 또 추출하려면 left 함수도 필요하고요. 자, 코드에 1을 포함한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시오. 자, 요거를 구할 때 우리 isNumber와 find, sum product, 우리 삼총사 함수 있죠? 자, 그거를 또 이용해서 또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um product 함수는요. 자, 각 배열끼리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배열 1, 각각의 첫 번째 배열과 배열 2를 곱해서 배열 3, 4가 올 수 있지만 자, 여기선 배열 2까지 온 값을 각각 곱해서 더한 값을 나타내주는 함수죠. 자, 여기 함수가 빠졌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레프트 함수 오늘 많이 했는데 자, 문자열에서 개수만큼 추출해주는 함수였고요. 자, 그리고 isNumber 함수는 뭐였어요? 자, 여기 isNumber로 들어오는 값이나 함수식이 숫자이면 true, 1, 숫자가 아니면 false, 0으로 나타내주는 함수였고요. find 함수. 자, 지정한 문자열에서 찾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찾을 문자가 자, 요 텍스트 범위 안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시작 위치는 또 생략이 가능했어요. 자, 찾을 문자가 어느 범위에 있냐고. 어디에? 텍스트 범위라고 할게요. 자,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자, 이렇게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시성이면서, 이면서라고 했잖아요. 이면서. 이면서는 and인가요? or인가요? 그렇죠. and죠. 그리고 조건이죠. 그리고는 곱하기. or 조건은 더하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이 sum product 함수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 sum ifs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조건일 경우에는 sum ifs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딱 못을 박았어요.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일단 이시성이잖아요. 자, 이시성 중에 자, 일단 이시성 중에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이시성 중에 자, 코드에 1을 포함했어요. 얘는 이시성이고 1을 포함했어요? 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포함했어요. 그렇죠? 얘도 포함했어요. 이시성이면서 1을 포함한 자, 얘네들의 부가요금. 얘네들이죠? 각각 부가요금 이 3개의 합계를 구해라. 요 3개의 찾아서 합계를 구해라. 요런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함께 구해보도록 할게요. H의 27셀에 equal sum product. 자, 먼저
배열 1을 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시성이고 코드가 1이고. 자, 우리 조건에는 가로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AND 조건이니까 조건, 첫 번째 조건 1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sum product. 자, 가로 열고 조건 1은요. 이시성이에요. 레프트 함수 들어가야 돼요. 그쵸? 요 대여자의 첫 글자가 이시이냐. 자, 레프트. 요 범위 중에. 그쵸? A의 4에서 A의 23 범위 중에, 자, 얘 끌어야 되니까 F4키 절대값 하셔야 돼요. 몇 글자가? 한 글자가. 자,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 심표 개수 끝났어요. 그쵸? 범위 심표 개수 끝났어요. 가로를 닫아요. 얘가 equal 2이냐 2. 조건 첫 번째는 2이고 레프트의 가로는 여기서 닫았어요. 그쵸? 여기 조건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던 요 가로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어디서 닫아요? 여기서 닫아야 돼요. 오케이? 닫았어요. 그리고 곱하기. AND 조건이니까 곱하기. 자, 일단은 아까처럼 제가 여기 아까 표시한 것처럼 이씨를 찾아라. 그리고 두 가지를 포함해야 된다. 뭐를 포함해요? 코드에 1을 포함한. 자, 여기 코드에 1을 포함한 거를 찾아라. 그쵸? 요거는 어떤 함수예요? 자, 찾는 거 isNumber. 일단은 isNumber. 잠깐 요거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요거를 좀 봐주세요. 자, find로 예를 들어 find 함수로 나는 1이라는 내용을 찾을 거야. 심표 어디 중에? 요 중에서. 그쵸? 요 범위 중에서. find 1이라는 1을 포함한 걸 찾을 거야. 어디에서? 요 범위 중에. F4 절대값 할게요. 엔터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 1이 있으면은 그 시작 위치를 나타내지만 1이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끌어볼게요. 이렇게 끌어볼게요. 이렇게 끌었더니 1이 있는 거에만, 자, 여기 3이 나왔단 말이에요. 3이. 그쵸? 3이 나왔어요. 1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여기에 있는 이 3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고 해서 3이 나온 거예요. 만약 첫 번째 있었으면 1이라고 나왔겠죠. 두 번째 있었으면 두 번째 위치를 반환했겠죠. 그쵸?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근데 여러분 얘를 요렇게만 구하면 조건 곱하기 조건 했을 때 value라는 거와 같이 곱해버리면 무조건 오류 값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isNumber를 씌운다 그랬어요. 여기에 isNumber를 씌워서 여기 요 find를 isNumber를 같이 씌워서 자 엔터 해볼게요. 자 마지막 가로까지 닫겠냐 하는 거예요. 예. 자 요렇게 그쵸? 요렇게 isNumber로 이 find 함수를 감싸서 닫아요. 그랬더니 없으면 펄스예요. 펄스. 끌어보면 자 만약에 1이라는 값이 없으면 펄스. 얘는 엑셀에서 0으로 인식하고 1이 있으면 true. 1 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얘를 구해서 맞으면 true, 1, 틀리면 0. 그러면 요 조건에서 얘를 곱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류 값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isNumber와 find를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isNumber.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자, EC와 그리고 EC를 찾고 그리고 find 가로 열고 뭐가 포함된? 1이 포함된 게 어디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자, 심표. 자, 1을 찾는데 어디에서 1을 찾냐? 우리는 코드에서 찾지요.
그쵸? 코드에서 1을 포함한. 자, 그렇기 때문에 B의 4에서 B의 23까지, B의 4에서 B의 23까지 드래그 하시고 F4키. 자, find 함수가 끝났어요. 그쵸? find 함수 끝났으니 가로를 닫고 isNumber도 끝났죠. 요 isNumber 함수, 이 find를 감싸주고 있었던 isNumber도 가로를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조건을 감싸줬던, 그쵸? 시작할 때 조건에는 가로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조건에, 여기는 첫 번째 조건 1이었고, 얘는 조건 2였으니까 곱하기, 그쵸? 마지막에도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주시고. 심표. 자, 그리고 대응하는. 자, 대응하는 뭐하고? 지금 조건 1 곱하기 조건 2가 배열 1이잖아요. 이 배열 1과 대응하는 어느 거를 곱해요? 부가요금 곱하잖아요. 이렇게. H의 4에서 H의 23. 얘는 이따가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I의 4에서 I의 23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참조해 놓는 게 맞습니다. 자, 요 상태로 지정을 해주시면, 자, 얘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가로를 일단은 닫아보시고, 자,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자, 값이 나왔는데, 자, 이 값이, 자, 요렇게 지금 이 구한 값이 어떻게 구해졌냐면, EC이고 코드에 1이 포함한 걔네들을 다 만족하는, 요렇게 EC이고 코드에 1이 포함하고, EC이고 이렇게 1이 포함해요. 자, 얘네들밖에 없죠. 그쵸? 자, 요 세 사람의 뭐가? 부가요금. 자, 얘네들의 합이 구해진 건데, 어떻게 구해졌냐면, 이렇게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요거를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얘네들만 1이 나왔을 거고, 그쵸? 나머지는 다 0이 나왔을 거예요. 얘네들은 다 0이. 그쵸? 그러면 대응하는 것끼리 곱해요. 얘네들끼리 곱하는데 0 곱하기 160만 원은 0이잖아요. 근데 요 참이 나온 1 곱하기 21만 원, 1 곱하기 120만 원, 1 곱하기 15만 원 하면은 각각 21만 원, 120만 원, 15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걔네들의 합을 더해서 나타내라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 요렇게 구해졌고요. 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도요. 동일한 문제죠. 조건만 다르죠. 자, 한번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요것도요. 이면서니까 AND. 조건, 김씨성이면서. 조건 1은 이번에 이씨성이 아니라 김씨성이래요. 조건 2는요. 1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제 5를 포함한대요. 그쵸?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우리 H의 28세를 선택하시고 equal sum product. 자, 먼저 김씨성인 거부터 곱해 볼 거예요. 이 조건 1을. 자, 가로를 열어서 left.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A의 4에서 A의 23. 자, F4키 눌러서 절대값 지정해 주시고. 자, 이 중에서 쉼표 몇 글자요? 한 글자가. 자, 레프트 우리 문자열 중에 문자열이 있는 셀 쉼표 개수 한 글자. 자, 레프트 함수는 끝났어요. 가로를 닫아요. 자,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equal 뭐이냐? 조건 1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에는 김이고 김. 그 한 글자가 김으로 시작하고, 자, 조건 1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쵸? 배열 1 안에 있는 조건 1이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 가로를 닫아요. 자, 그리고 곱하기. 자, 두 번째 조건, 가로 열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코드에 5를 포함한대요. 코드에 5를 포함한대요. 자, 그러면 isNumber부터. isNumber는 find로 구해준 값을 true 혹은 false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find 뭐를 찾을 거예요? 큰 따옴표 넣고 5라는 값을 찾을 건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문자열 중에서 이 5라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숫자, 여기 파인드에서의 요 5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쉼표. 얘를 어디서 찾아요? 범위를 잘못, 대여자로 이렇게 잘못 지정하시면 안 돼요. 자, B의 4에서 B의 23. B의 4에서 B의 23. 자, F4키. 자, 요 중에서 5를 포함한 값을 찾아라. 찾을 문자, 쉼표, 우리 텍스트 범위 블록 잡았죠? 자, 그럼 파인드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고. 자, 이 파인드의 결과값에 따라서 숫자면 true 아니면 false로 구해주는 이지 넘버도 끝났으니까 이지 넘버도 닫고. 그렇죠? 그리고 조건에 우리 아까 가로를 열어서 시작했었던 요 가로도 끝났으니까 닫아줘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배열 1이 끝난 거예요. 배열 1 안에 요렇게 조건 1 곱하기 조건 2가 가로로 해서 조건 1 곱하기 조건 2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배열 1이 끝났으니까 쉼표하고. 자, 요거에 대응하는 뭐의 합계? 자, 지금은 부가요금이죠. H의 4에서 H의 23. H의 4에서 H의 23가 곱한 다음에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해라. 마지막 썸 프로덕트의 가로를 닫아주시면. 자, 마지막은 검정색으로 가로가 닫힙니다. 자, 이렇게 구했으면 엔터 해보죠. 나머지는 채우기 힌트.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이제 함수 복사하는 문제만 남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제가 함수 복사는 웬만하면 정렬 작업이 끝난 뒤에 하시면 좋습니다 했어요. 6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자, 우리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요거 종합 문제였거든요. 요거 종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성진을 기준으로 지금은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12행에 이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2의 12셀에 있지만 얘가 이따가 정렬을 하면 셀 주소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3번 같은 경우도 9번에 사용된 거.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9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요것도 미리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는 그냥 요 작업은 정렬 작업 이후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함수 복사 문제는 우리 정렬 작업 후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정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대여일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대여일이 같으면 합계 금액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렬하기 위해서 A의 3에서 J의 23까지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정렬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대여일로 지정하시고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그대로 두십시오. 자, 두 번째 정렬 기준은 기준 추가를 클릭하시고 합계 금액으로 변경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름차순. 자, 이대로 지정하신 상태에서 확인 눌러서 자,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자, 우리 정렬이 되었으면요. 12번, 1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6에 사용된 함수식. 6번은 우리 아까 종합이었고요. 조성진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 여기죠, 여기에 우리 함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라. 자, 그럼 조성진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제2의 23셀. 자, 더블 클릭하셔서 블록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하셔서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자, 쭉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우클릭 복사. 자, 마우스 우클릭 복사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셔야 돼요. 다른 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요 셀. 자,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그 셀을 선택하셔서 작은 따옴표 하나 넣으시고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하나 넣으시고 컨트롤 V, 엔터. 자, 이렇게 함수식이 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열 너비를 적당하게 조금 더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함수식이 다 보이도록 지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13번은요. 여기 9번. 여기가 9번이죠. 그쵸?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작업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어디가 12번이고 어디가 13번이고 9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기재하는데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래요. 우리 9번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요금의 합계였거든요. 요 버스 요금의 합계인데 합계 금액.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혼합 참조로 이렇게 구했었던 거라 자, I의 26셀의 합계 요 금액의 수식을 자,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드래그 하셔서 블록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오른쪽 복사. 자, 엔터 합니다. 엔터. 반드시 엔터 하셔서 자, 우리 수식이 복사될 위치, 우리 13번 위치를 선택하시고 자, 작은 따옴표를 하나 넣으셔서 컨트롤 V. 자, 엔터 합니다. 자, 우리 기타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액이 있는 부분들을 블록 잡아 볼까요? 자, G의 4에서 I의 26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의 27에서 I의 28까지 자, 드래그를 해 주신 상태에서 자, 홈 탭에 회계 표시 형식을 선택해 주십니다. 자, 문자 셀을요, 우리 수평 중앙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 A의 3에서 E의 23셀 드래그 하시고 자, C의 24에서 26셀 드래그 하시고 자, J의 3에서 J의 23셀 그리고 F의 3에서 I의 13셀 자, 우리 수평 가운데 맞춤 해야 되는 셀들을 드래그 하셔서 이 가운데 맞춤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표 형식에 보시면 여러분 A, B, C, D, E가 빠졌어요. 그쵸? 자, 요거는 숨기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D와 E열. 자, 우리 열 머리글에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자, 이렇게 숨기기를 해주시고 저희 아까 제목은 20포인트로 지정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제목 셀을 선택하셔서 크기를 20 엔터. 자, 20포인트까지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테두리를 좀 지정해 볼 건데 자, 저희가 먼저 모든 테두리를 지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쵸? 모든 테두리를 지정을 하긴 해놨는데 자, 우리 여기 4행부터 24행 사이에 우리 가운데에 오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아까 전체 테두리가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A의 3에서 J의 30까지 드래그 하셔서 자, 홈 탭에 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일단 바꾸시고 나서 이미 지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A의 4에서 J의 23까지 다시 드래그를 하시고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1 혹은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혹은 테두리의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셔도 좋아요. 자, 테두리 탭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없음의 가로선이죠. 아니면 여기서 이 가로선을 클릭해 주셔도 좋아요. 사라졌어요. 자, 확인 하시면 자, 이렇게 테두리까지 여러분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작성 조건 문제가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프 작성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